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 판결 때문에 아주 떠들썩합니다. 핵심은 차액 감행금인데요. 즉 본사가 물류를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이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사가 돈을 못 벌면 가맹점은 안전할까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님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받아서 이런 본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알려주는 부차언니 염혜단입니다. 오늘은 피자헛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210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요. 이거는 본사가 물류 마진을 남겨서 문제가 된 건데, 그럼 본사는 돈을 벌면 안 되는 걸까요? 본사가 적자가 나면 가맹점 무사할까요? 오늘은 욕먹을 각오로 본사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약하면 5년 내내 내 돈을 뜯기는 거고, 또 알면 본사를 돈 버는 파트너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자헛 소송, 본사가 가맹점에게 210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 판결 때문에 아주 떠들썩합니다. 핵심은 차액 감행금인데요. 즉 본사가 물류를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이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와, 본사가 뒤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챙겼네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수익 구조를 서로 투명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사장님들, 제가 냉정하게 여쭤볼게요. 본사가 돈을 못 벌면 가맹점은 안전할까요? 본사가 적자가 나면 신메뉴 개발도 못하고 광고도 못하고 물류 시스템 발주가 멈추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님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자극적인 본사 욕하기가 아니라 본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그 돈이 어떻게 다시 사장님들에게 돌아오는지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본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본사가 재료비를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에 속상하시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혼자 시장 가서 장 보고 소스 개발하고 포장지 디자인하고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개인 브랜드 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 복잡한 것을 본사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피자헛 판결은 본사가 마진을 보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진을 남길 거면 계약서에 명확히 쓰고 사전에 점주와 합의해라 라는 뜻인데요. 즉 본사가 돈을 버는 게 죄가 아니고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점주에게 무엇을 돌려주느냐,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사장님의 진짜 실력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이걸 아셔야지 내 가맹비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차액 가맹금, 즉 물류마진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90%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소스, 식자재 같은 필수 품목에 본사 마진을 포함해서 납품하는 것이고요. 이걸 무조건 폭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본사는 이 마진으로 물류 시스템도 유지하고 슈퍼바이저에게 월급도 주고 신메뉴나 지속적인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돈을 받아서 이런 본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요. 그런 몇몇 본사들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는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욕을 좀 먹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로열티 방식인데요. 물류는 원가 그대로 또는 아주 작은 마진으로 책정하고 대신 매월 매출의 2에서 5%를 로열티로 받는 거예요.
미 서구권이나 일본에서는 이 로열티 방식을 책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뜨는 신생 브랜드들도 이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주 깔끔해요. 사장님들이 잘 벌어야 본사도 매출이 높으니까 본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가맹점을 지원하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고 물류 마진을 남기든 로열티를 받든 그 돈값만큼 나한테 어떤 편함을 제공하느냐, 이걸 따지셔야 되는데요. 요즘 가맹점 모집이 정말 치열해지면서 가맹비, 로열티 다 면제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운영하면서 나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본사가 돈값을 하는 본사일까요? 제가 최근에 분석한 육정국밥이라는 브랜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표님이 직접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시는데요. 주요 식자재를 완제품 또는 반조리 제품으로 생산해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전문 인력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요. 국밥집의 한계인 여름철에 장사가 안 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면서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본사에서는 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발생하겠죠? 그럼 점주님들은 어떨까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노동 강도는 줄고, 그리고 주방에 전문 인력 한 명을 안 써도 되니 인건비 300만 원이 줄어드는 거고, 또 메뉴는 복잡하지 않고 소고기 육전과 소고기 국밥을 주 메뉴로, 즉 채소 메뉴로 전문성을 높여 회전율을 상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사가 물류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점주님에게 인건비를 줄여주고 운영 난이도를 확 낮춰줬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수익 구조입니다. 본사는 기술력으로 돈을 벌고 점주님은 시스템 덕분에 몸 편히 인건비를 절약하는 구조, 이게 바로 상생이죠. 최근 피자헛 사태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러 이슈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다 도둑놈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시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는 거 저도 정말 잘 아는데요. 하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본사를 만난다고 하면 혼자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서 창업을 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실패 없는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3가지 기준을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익 구조가 투명한가입니다. 피자헛 판결의 핵심은 투명성인데요. 물류 마진은 얼마인지 로열티는 얼마인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적혀있는 곳을 고르세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원리로 이만큼 법니다. 대신 사장님께 우린 이걸 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본사가 진짜입니다. 본사의 마진이 나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가, 또 본사가 가져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돈을 냈는데도 내가 힘들면 그게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육정국밥 사례처럼 반조리 제품으로 인건비를 줄여주든 아니면 압도적인 맛과 마케팅으로 손님을 줄 세워주든 내가 낸 돈 이상으로 가치를 돌려주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영점과 다점포 비율을 보시는 건데요. 본사도 직접 장사를 해봐야 점주의 마음을 잘 압니다. 책상에서 만든 브랜드 말고 직영점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검증된 시스템을 가진 본사를 택하시면 됩니다. 정말 돈이 된다면 직영점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영점 비율도 보시고요. 대표님이나 지인들, 가족들이 가맹점을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를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점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매장에서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이 많다는 것은 돈이 되거나 운영이 쉽거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 고르실 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본사의 차별화된 운영 노하우가 있는가입니다. 마케팅을 정말 잘한다든지 아님 정말 차별화된 메뉴와 R&D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본사가 상권 분석을
정말 뛰어나게 잘한다든지 아님 구매력이 좋아서 공급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차별화된 운영 노하우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본사를 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영업, 특히 외식업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성능 좋은 무기, 그걸 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성능 좋은 무기를 돈 주고 빌리는 것은 정말 현명한 전략입니다. 제발 무조건 가맹비 공짜, 로열티 면제 이런 곳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아시죠? 본사도 이익이 나야 사장님 가게를 지켜줄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파트너인가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우리 본사가 과연 나랑 평생 갈 파트너인지 아니면 나를 소모품으로 보는지 계약서만 봐도 딱 보이거든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 수익 구조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 푸차 언니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템에 맞춰서 푸차 언니가 검증된 프랜차이즈만을 추천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상생 프랜차이즈 체크리스트도 꼭 확인해 주세요. 본사와 점주님이 서로 웃으면서 돈 버는 구조, 그것을 제가 확실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푸차 언니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